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아니, 귤. 저거 귤이야. 앉아. 응. 귤이야. 애 낳은 지 100일밖에 안 됐어, 지금. 그렇지, 힘들지. 힘들어. 힘들어. 여보, 저 쓰레기장을 어떻게 정리를 할 수가 없겠어? 좀 깨끗하게? 봉지들 막 왔다 갔다 하고 지금 우리 여기 몇 년째 살고 있는데 봉지들 안 보이게 어떻게 깔끔하게 안 되겠어? 거기 쓰레기 너저분한 거 너 인정 안 하냐? 아, 알았어. 치울게. 그래, 좀 제발 좀 해. 너 생각하면 저 밖에 저게 말이 돼? 너 다른 집 봐봐, 저렇게 해놓은 집 있어? 제발 밖에 신경 좀 써, 진짜로. 말을 안 하면 그냥 항상 그대로야. 쓰레기 봉투 하면 되잖아, 본인이. 너무 무서워요. 그 길바닥에서 다 보이는데 매 그거 몇 날 동안 진짜 쓰레기통 진짜 나도 진짜 열받아 뒤져 화병나 돌아버릴 것 같아, 진짜 터져버릴 것 같아, 그거 볼 때마다. 그래, 알았어. 그럼 뒤로 치울 테니까 몇 년 동안 내가 참았는데 옥상 올라가는 계단 밑에 싹 다 치워. 할 말 있어, 니가? 할 말 많지. 나는 언제나 할 말이 많아. 나는 언제나 생각하고 사니까. 너 나한테 할 말이 없어. 내가 안 하는 게 없거든. 야, 너가 안 하는 게 없는데 하는- 내가 얘기하냐? 아니, 살지 마, 그럴 거면. 방금 아니, 너가 나를 선택했고 나랑 살 거면은 네가 날 선택한 거야. 네가 결혼하자고 어이가 해서 내가 없네? 그냥 거기에 응해 준 거야. 지금 나랑 안 살면 네가 누구랑 살 것 같아? 너 아무랑도 못 살아. 그것도 진짜 본인의 확고한 생각인데 이제 이렇게 지금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데 트러블이 생기면 어려야 좀 따라오고 말을 듣는다는 거죠. 우스갯소리로 늘 얘기했어요. 늘 얘기하는데 결혼 조건 5가지는 첫 번째는 아르바이트 하는 여성을 만나고 싶었고요. 저게 뭐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 본거지와 거리가 멀었었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가정 환경이 이렇게 부유하지 않은 네? 집안의 여자였으면 좋겠었고요. 네 번째는 15살 차이 나는 여자가 조건이었고요. 그 에너지와 기가 센 여자. 특이하시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전국적으로 좀 결혼 상대자를 찾으려고 전국 투어도 이제 하면서 한 30명 정도 좀 이렇게 만났어요. 뭐야? 저게 계획이었어요? 네, 오디션이야? 후보자? 완벽하게 못 찾으니까요. 제가 결혼 준비를 위해서 연애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1년을 넘기질 않았어요. 1년을 넘기면 다른 여자를 만날 수 없으니까 1년에 6개월에서 1년에 한 명씩 해가지고 계획적으로 연애를 꾸준히 쭉 하다 보니까 살짝 이 얘기 들으니까 무섭다. 그러니까요. 와, 이거는 전국을 돌아다녔다잖아. 그러니까. 본인이 맘만 먹으면 다 연애가 되는 거예요? 그렇진 않았죠, 절대. 왜냐면 이게 이게 지금 쫙 읽어보면 되게 뭐가 일맥상통하는 게 아니라 뭔가 되게 모순적이에요. 뭐 20살짜리 하고 기가 세봐야 얼마나 셀 거고. 저게 조건으로 보면은 다 나눠져 있는데 사실은 이어지는 이유거든요. 저게 다 이어져요? 네, 집이 부유하지 않은데 독립심이 있어서 나와 있고 일을 하고 생활력이 있으면서 강하고. 네, 그때부터 이제 네. 생각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진짜 본인만의 개똥 철학을 머릿속에다가 가득 넣어놓고 또 우연치 않게 저 조건이랑 비스름한 사람을 만나게 된 거죠. 아니 근데 여기는 그렇다 치고 네. 보미 씨는 왜 끌린 거예요? 저는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싶었었는데 당시 이제 제가 어리니까 어린 저한테 누가 결혼하자고 하는 사람이 없을 거잖아요. 근데 마침 결혼하자고 했고 근데 또 제가 사람에 대한 기대가 낮아요. 그런데?
애초에 사람에 대한 기대가 제가 별 없어요. 기대가 그러니까 없다. 그래 그럼 알았어 하고 그냥 결혼을 한 내가 거예요. 보니까 둘 다 자기만의 네, 네. 개똥 철학이 굉장히 강하네요. 굉장히 강한데 네, 네. 딱 맞아 떨어진 거야. 맞아요, 맞아요. 뭐 이거에 오케이 하는 사람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운명이네. 그래서 아내를 처음 보게 됐어요. 네, 12살 차이 납니다. 미성년자를 만날 수 그렇게 없으니까. 만났어요. 제가 계획한 바로는 결혼한 다음에 한 5년 정도는 저랑 둘만의 시간을 좀 한 4년에서 5년 정도 가질 계획이었어가지고 제가 나이가 그때 31살이었거든요. 32 넘어갈 때였으니까 저랑 나이 차이가 적으면은 결혼해서 아이 낳을 때까지 가면은 노산에 가깝기 때문에 앞으로 태어날 아이의 생존 능력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 여성의 나이대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에 맞춰서 생각하다 보면은 세상에. 엄마가 젊어야 아이가 건강하다라는 또 얘기를 어디서 듣고 그또 제가 또 처음 만나면 꼭 하는 그 루틴이 있었거든요. 하루 올 데이를 돈을 쓰게 해요, 제가. 12살 연하 여자분한테 네. 헬스 같은 거죠? 네, 그렇죠. 저게 누가 좋다고 할까요? 주로 하는 루틴이 이제 지갑을 안 갖고 왔다. 저녁 먹고 커피 마시고 정동집까지 가서 칼국수 먹고 소주 한잔하고 그 다음에 자고 거기까지 전체가를 다 계산하는 모습을 보고 아, 이 여자면은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는 바로메타라고 봐요. 제가 완전히 그냥 정신을 못 차렸어요. 원래 나이가 12살 차이는 너무 적은데 더 많아야 되는데 이게 그 조건에는 안 되는데 너무 심각하다. 너무 과하게 찾으신 것 같아요. 본인만의 철학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라면은 그렇게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이상. 저게 리얼 계획이었어요? 네. 아니 근데 좀 그 석연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면 아무리 뭐 이놈이나 저놈이나 다 똑같다고 하더라도 아니 지갑을 안 갖고 갔는데 정동진을 가자고 그러면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정동진을 가자고 해서 간 건 아니었어요. 길을 잘못 들은 거예요. 저는 이제 길을 모르고 분명 내비가 있을 테고 길을 알 텐데 그러고서 보니까 정동진인 거였어요. 그리고 그날 데이트 비용을 내신 거예요? 네, 제가 다. 소곱창을 먹으러 가자 그래서 갔는데 비싼 걸 비싼 거 먹어야 또 먹었네. 그때 10 얼마 나왔던 것 같아요. 오. 하고 커피 마시러 가고 근데 중간에 기름 없어서 기름 까지 넣고 계획적이네. 근데 또 먹으면서 또 소주를 먹은 거예요. 근데 소주 그러니까 운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고 갔는데 바로 옆에 저기 모텔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또 방이 아줌마가 하나래요. 일부러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방이 웬만하면 하나라고. 그런 데는 다 하나래요. 하나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제 옆에 누우니까 저는 또 그런 거는 안 돼가지고 저기 바닥에서 주무세요 하고 저는 이제 위에서 자고. 저 궁금한 그러면 그 돈 낸 거 줬어요? 나중에? 이제 은행 가가지고 200만 원 뽑아와서 200만 원 줬어요? 아니요 쓴 거만큼. 쓴 것만큼만? 네. 아, 난 또 200만 원 뽑아서 쓴 거 이상으로 100만 원 줬으면 우리가 쉴드를 좀 쓴 칠 거 수 이상으로 있는데 줬다라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 200만 200만 원을 원 뽑았어? 뽑았다는 얘기는 왜 하는 거예요? 그냥 200만 원을 뽑았거든요. 보여주고 싶었어요? 희한한 사람. 아, 그런 건 아닌데 이 얘기 나중에 들었어 언제 들었어요 이 얘기? 결혼하고요. 결혼하고 그냥 헛소리 하나 보다 하고 말았어요. 그냥 헛소리 하나 보다 하고 그죠, 말았어요. 헛소리라고 생각할 수 있지. 보미 씨 묻어내. 아, 나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나 보다 이러면서, 그죠? 와, 우리 요번 기수 남편분들 다 왜 그러는 거야, 진짜. 아. 혹시 학창 시절이나 직장에서 별명 있으세요? 네. 별명이 뭐예요? 이게 크레이지도? 학창 시절 키가 너무 작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학년 올라가면 맨날 불려 나가거든요. 그러면 그때 가가지고 팀으로 안 되니까 커터칼 갖고 나왔었어요. 그래서 커터칼을 써가지고 글로 찔렀다고? 아니요. 그러면 커터칼을 손에 쥐고 싸우면 어, 상대가 조심을 하고 어. 마음대로 공격을 못 하기 때문에 이제 그때 좀 대등하게 돼요. 큰 애들이랑. 아휴 하자 봅시다.